안녕하세요. 영화를 마시고 수다에 취하는 여기는 본격 영화수다 방송 한심포차입니다. 한심포차에서 나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드라마로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드라마 페트라를 본 소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드라마 더 피트를 본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를 본 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를 본 탱이입니다. 오늘 주제를 정하는데 또 오래 걸렸거든요. 이제 뭘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제 아니 돌려요. 이제 썼던 거 주제들이 써버려요. 좀 고갈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각을 했던 게 이번에 HBO의 해리포터 시리즈물로 이제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봤어요 기사. 그래서 그 예고편을 보면서 이 해리포터 영화가 시리즈물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네. 이렇게 시리즈 영화더라도 진짜 시리즈물에 대한 그런 갈망은 계속해서 있는 건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해리포터도 드라마로 나오는데 다른 영화들도 세계관이나 이런 거 좋은 영화들도 드라마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하는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전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미 시즌제가 되고 있는 영화들은 좀 피하려고 했고 이렇게 뭐 프랜차이즈 영화들 이런 것도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이미. 저만의 기준으로 몇 개를 계속 쳐내니까 남는 남는 게 게 별로 없구나. 없고 남는 거 중에서 또 하나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웠어서 그래서 최대한 좀 독특한 걸로 골라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바빴어가지고 아니 제가 원래 한신할 때 제일 오히려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데 영화를 못 보고 와서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긴 한데.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안 괜찮아요. 봤는데? 그래요? 네. 다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저도 안 봐요. 같은 마음이네. 네. 어쨌든 그런데 몇 개 후보가 있었어요. 한 3개 정도 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제일 얘기를 안 할, 저도 얘기를 안 할 것 같은 거 되게 의외의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진짜 뭔가 시리즈 나올 것 같은 작품 말고 안 나올 것 같은 작품을 골랐습니다. 오늘 3시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새벽에? 미용실 제가 제일 아니요, 늦었을 줄 오후 오후에 3시에. 미용실 갔다가 집에 산책하면서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거 한다고. 머리 오케이. 컷 하셨나요? 네. 되게 기쁘게. 정말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막 오래 고민을 할 시간이 있진 않았어가지고 이제 어제 퇴근을 하고 딱 그러니까 집 가는 길에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제일 처음 영화를 그냥 골라서 했거든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그냥 뭐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영화 수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님은 어떤 영화를 가져오셨나요? 제가 고른 영화는 그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숏컷이라는 영화입니다. 뭐죠? 1995년 작품인데요. 되게 의외의 작품이었어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옛날에 수업 때문에 보게 된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게 영문과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영문과 수업이어서 그 수업의 일환으로 봤던 거고 이게 그 소설 원작이 있는 영화여가지고 그 문학과 이 영화를 비교해서 이제 보는 수업에서 처음 보게 된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제를 딱 봤을 때 드라마로 만들고 싶은 영화라고 했을 때 뭐가 기준이 될까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왜냐면 저는 드라마를 막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사실 드라마는 호흡이 너무 길어서 저는 좀 힘들어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보통의 드라마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겠지만 하나의 세계가 되게 크게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에피소드가 짜잘짜잘하게 나타나는 걸 되게 네네네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닥터 하우스나 셜록이나 약간 이런 것처럼 하나의 이제 어떤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하나가 있고 그들의 세계도 있겠지만 뭐 닥터하우스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이렇게 한 명씩 오게 되는 거고 그게 에피소드 하나씩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셜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본 그 더피트도 꽤나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그런 형식이니까 그래서 드라마로 보고 싶은 이야기라고 했을 때 저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그런 류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뭔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제일 먼저 다가와서 선택하게 된 그런 영화였고 이게 영화 자체가 일단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레이몬드 카버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단편 소설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장편은 아니고 단편 소설이 원작이 되는 건데 이게 발표 자체도 되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었던 단편 소설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엮어서 단편 소설 집으로 낸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한국어 번역으로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원서 그때 수업으로 했던 거였어가지고 원서로 받아서 읽은 거여가지고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튼 그래서 이 단편들이 있는데 뭐 보통의 소설 작가들이 그렇겠지만 약간 그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들의 공통의 정서가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들도 다 다른 이야기들인데 어떤 공통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게 일상의 것들을 담아내는 거, 그다음에 되게 평범한 언어들로 일상의 언어들로 얘기를 하는 거, 약간 이런 게 특징인 작가여가지고 이게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되게 유명한 게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글을 쓰겠다라고 한 그걸로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이게 작가의 생애랑도 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들 단편 작품들 중에서 하나 모아서 엮어서 만든 영화가 이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두 개, 뭐 두세 개의 작품이 아니라 막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개, 9개, 10개 뭐 이 정도 되는 이야기를 엮어서 만든 영화란 말이죠.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그 세계관이 비슷한 느낌이 있나 보네요. 세계관이라기보다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다 이야기들을 보니까. 하고 있어서 일상의 얘기들을 한 편 한 편 하고 있어서 엮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줄거리를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그렇긴 하네요. 줄거리랄 아니 배우가 게 지금 되게 많이 나와요. 배우가 엄청 많고 유명한 사람도 되게 다 많아요. 유명해. 다 나무 향목이 있어요. 맞아. 그게 한 이야기당 뭐 3-4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뭐 겹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굴러가고 약간 이러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배경이 LA 할리우드여서 되게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기억에 나는 것만 몇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대충만 얘기를 해보면은 그 막 어떤 한 연인의 이야기인데 뭐 바람핀 과거가 있는 연인의 이야기, 지금 부부로 살고 있는 어떤 연인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친구들이 같이 하이킹을 갔다가 어떤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평범한 가정인데 이제 아이가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가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생긴 강아지를 유기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 다양한 이야기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영화 자체도 되게 길어요. 막 한 3시간 정도 될 거예요. 3시간 7분. 3시간 7분인가요? 되게 기네요. 이렇게 얘기들이 많으니까 맞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뭐랄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상의 얘기이기는 한데 일상인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일상에서 흔히 보는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약간 그 균열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뭔가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다뤄서 그 일상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이 되고 또 사람들도 겹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에서 영향을 받는 다른 집단들이 있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일상적으로 그려지는 어떤 일들인데 그 아이러니함과 이런 흘러가는 삶,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흘러가는 삶,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드라마로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하나의 주제에서 뻗어나가는 그런 가지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대충 한 9편에서 10편 정도의 시리즈가 그러니까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 봤을 때 조금 긴 호흡으로 완성도 있게 흘러간다면 이게 다 끝나고 났을 때 오는 짜릿함이 있을 것 같아서 왠지 딱
시리즈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들을 다 3시간 안에 다 엮어놓은 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잘 된 거죠? 맞아요. 이게 흐름 자체가 막 모나지 않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죠. 영화 궁금하다. 레이먼드 카버 작품을 되게 재밌게 읽은 편인데 이런 아, 그래요? 영화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단편은 안 읽어봤고 왜냐면 번역이 다 안 돼 있는 걸로 저도 맞아요. 알고 있어서 대성당 같은 것들 좀 맞아요. 굵직한 소설집들만 읽어봤는데 이런 영화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완전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궁금하다. 굉장히 구미가 당기고. 그리고 사실 로버트 홀트먼 자체도 내슈빌 같은 작품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음. 엄청 약간 시니컬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이랑 비교해서 보는 것도 전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이게 영화가 좀 더 뭐랄까 그 계급으로 치자면은 좀 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얘기를 담고 있고 네네. 책은 조금 더 노동자 계급이나 뭐 평민이나 혹은 그것보다 낮은 계급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영화는 이제 그 정도까지 얘기는 아니고 진짜 인간 군상에 조금 더 주목을 한 얘기라서 좀 더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뭔가 장르는 다르지만 러브 액츄얼리도 생각이 나요. 아, 그쵸. 옴니버스식. 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배우들 보는 재미가 맞아요. 너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배우들이 다들 거의 엄청 아카데미 많죠. 시상식이에요 여기. 네, 그러니까 한 자리 이제 모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뭐 로다주의 어린 모습이나 앤디- 줄리안 뭐 이런 앤디 사람들. 맥도웰. 맞아요. 진짜 많네요. 정말 사람이 많이 나오고 아니 근데 여기서 매튜 모딘 그 김요한 이야기 그 박사님도 아, 네. 있고. 그래요. 맞아요. 네. 와. 그 되게 많네요, 진짜. 그래서 뭐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그 사람이 겹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건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이 인물이 각자 다른 집단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며 그게 어떤 운명으로 흘러가는가 이걸 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아마 주목해서 보면은 큰 이제 뭐랄까요 주제 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볼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구성이 이렇게 옴니버스 영화들처럼 좀 연결이 되나요? 구성이 연결? 그러니까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독립적인 이야기 아니라 서로 엮여 있다는. 그 왜 그 말 같지도 않게 그 왜 막 사실 알고 보니까 그 A 스토리에 누구와 뭐 B 스토리에 누가 사실 먼 친척이거나 막 이런 식으로 엮여 있잖아요. 러브 액츄얼리 아니에요? 밝혀지는 건 아니고 애초에 엮여 있으면 애초에 제시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얘가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근데 이게 뭐 되게 독립적인 이야기긴 하거든요. 그쵸, 사실 그쵸. 겹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른 단편이니까 그쵸, 사실. 그쵸. 근데 결국에는 하나의 주제로 생각을 하게 접점이 되는 것 계속 같아요. 생기게 그쵸, 그쵸. 되게 재밌겠다 이거. 너무 되게 궁금한데요? 기대되네. 네. 전혀 몰랐던 평가가 영화라서. 엄청 좋네요. 저도 근데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좀 정신없긴 했어요, 사실. 왜냐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고 꽤 재밌게 봤던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워낙 레이먼드 카버의 그런 소설들이 그 희노의 맞아. 짧은데 엄청 드라마적인 맞아. 아, 임팩트가 그렇군요. 강한 작품들이 저는 본 많아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단편도 되게 재미있어요. 베니스 하나하나.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았대요. 이거. 아 그래요? 네. 그런 건 몰랐습니다. 나무 위키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좋은 영화를 몰랐다니. 그러니까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수업 아니면 안 받겠죠?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이거를 찾다 이 영화를 고르기로 하고 이제 옛날에 공부했던 자료를 좀 뒤져본 거예요. 그래서 막 수업 들었다. 좋았겠다. 학생이다. 이것저것 막 작성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재밌었어요. 뭐 해석 같은 거 하는 부분이 있고 토론을 한 그 내용이어서 원하신다면 공유해 주세요 나중에. 드릴게요. 와 이게 무슨 아니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들끼리만. 아니 다 이야기하기에는 그쵸, 너무 그쵸. 토론이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저희 중복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시네마약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은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네요.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한 씬은 네. 이게 사실 너무 다른 얘기라서 사실 한 씬이랄 게 기억에 잘 안 남더라고요. 네. 워낙 옛날에 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하나 기억이 났던 게 수업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오프닝이랑 클로징 완전 엔딩이 뭔가 하나로 이렇게 딱 매짐이 되는 그런 거여서 오프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별자리 같은 게 이어지면서 시작이 됐나? 뭐 여튼 연결되는 약간 유선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어지는 느낌으로 시작이 되고 끝나는 것도 이제 어떤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 그게 어떤 자연재해 같은 거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 말벌떼였나 이런 게 와가지고 뭔가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이제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뭐 뉴스 화면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서 뭐 들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로 맺음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그러네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게 생각이 나서 이걸로 한 씬을 뽑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너무 기대를 올려놓은 그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평가가 좋으니까 또. 아, 그러니까요. 볼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먹으면 좋을 안주는 저는 그냥 단조로운 일상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되게 단조롭지는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단조로운 일상과 이 영화를 함께 한다면 조금 이제 특별한 사건들로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가져오신지 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영화는 월요일이 사라졌다. 오. 인데요. 그래서 했던 영화죠, 저희. 네, 저희 중복이죠. 네. 처음으로 제가 중복을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줄거리를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뭐 제목도 그렇고 많이 이슈가 됐던 작품이라 맞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영화 속 세계관은 가까운 미래 식량의 부족과 인구 과잉으로 인해서 정부가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죠. 네, 이죠. 그래서 둘째 아이부터는 이제 존재 자체가 허용되지도 않고 발각될 경우에는 국가 기관에 의해서 막 통제되고 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한 명이 아니라 같은 얼굴을 가진 7명의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루미 라파스라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연기를 하고 각각 이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였지만 태어나 버렸으니까 할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숨겨진 채로 길러지게 되고 이 7명이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의 인물, 그 카렌 샌맨이라는 하나의 인물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요일별로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한 인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명이 각자 태어나면서부터 정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규칙이 각자 자신의 이름에 해당하는 요일에만 외출을 할 것, 또 집 밖에서는 모두 같은 사람처럼 행동할 것. 세상에는 이제 단 한 명의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카렌 샌맨이라는 한 명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7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또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이거 약간 이미 제목에 네, 월요일이 사라졌죠.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이거는. 월요일, 자매 중에 월요일이 출근을 한 다음에 이제 돌아오질 않는 거죠. 연락도 끊기고 흔적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남은 자매들은 이제 자기가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나갔다가 이제 둘이 마주치면은 뭐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이들의 정체가 다 발각이 되는 거니까 저 단순한 그런 실종이 아니라 이 전체의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자매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월요일에 행방을 추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이 영화 아직 못 봤어요. 에? 이런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주제를 정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일단 단순한 재미로 뽑긴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드라마로 나왔으면은 더 작품성이 뛰어날 맞아요. 만한 그런 영화들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작품으로 뽑았던 것이고요. 제가 딱 제가 생각하는 드라마로 보고 싶은 영화의 특징이 첫 번째가 메인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인 작품. 그리고 두 번째가 주변 캐릭터와의 그 관계성. 그게 좋아서 이 조합을 더 보고 싶음. 또 이 관계성을 파보고 싶은 경우. 그럴 때는 이때 드라마가 서사가 또 기니까 그쵸. 그게 좋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제가 독특해서 더 길게 보고 싶은 경우. 세계관이 독특하거나 그쵸. 주제가 너무 매력적인 경우에는 영화를 끝내면 너무 아까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쉬워요. 그러니까 더 뭔가를 했으면 그 시간으로는 좋겠어요. 좀 아쉽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서사가 더 들어갔을 때 여운이 생기거나 뭐 정병이 생기는 그 작품이죠. 네, 깁생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 이 영화가 4가지 조건에 다 부합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영화를 언제 봤더라? 한 3, 4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네네. 영화를 일단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 2시간 내외로 끊겨서 아쉬웠던 그쵸. 부분 중에서 하나는 이 이름도 독특한 각자의 색깔이 강한 자매들이 네. 그들의 캐릭터성이 돋보일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좀 그쵸. 하나씩은 그쵸, 있었으면 그쵸, 좋겠다. 그쵸. 그게 시간상 안 되죠. 네. 미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많이 비춰지지 않았던 캐릭터가 갑자기 한 에피소드에서 확 주목을 받거나 맞아요. 서사가 풀리면서 이제 이 애한테 충성하는 그런 팬이 생기는. 맞아요. 팬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다수죠. 그리고 또 캐릭터뿐만 아니라 주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디스토피아적인 맞아요. 그런 부분이고 세계관도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그래서 SF. 네. 이래서 이 억압되고 더 삭막한 분위기나 아니면 이 분위기에서 더 넘어가서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하는 그런 부분 있죠. 그 헝거 게임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네요. 상황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뭔가 그런 뒷부분의 서사 같은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매력적이니까 이 맞아요. 소재 자체가. 그리고 저는 또 첫 번째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그 자매들 간의 관계성이 더 나았으면 좋겠다. 이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 자매들이 서로를 위해서 계속 싸우고 목숨도 내놓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드라마에서 캐릭터의 죽음이라고 하면 되게 큰 터닝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또 덕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7명이나 되니까 이 인물들이 이 조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월요일이랑 수요일의 그쵸, 조합이 될 그쵸. 수도 있고 화요일이랑 목요일. 그 약간 경우의 수처럼. 그러니까요. 뭐 3명이 만났을 때도 있고 그 각각의 캐릭터성이 딱 돋보일 수 있고 이 관계성이 돋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인물이 뭐 죽었을 때 혹은 다쳤을 때 이럴 때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그쵸, 그게 그쵸. 더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관계들은 이 축약된 영화로 보기보다는 진짜 드라마로 너무 보고 싶다. 시리즈물로. 한 시즌 4까지 나와도 될 법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진짜 한 명씩 주인공 하면은 시즌 7. 그것도 괜찮네요. 월화수. 월화수. 아니면 시즌 하나로 하고 이제 월화수 그렇죠, 목금토일해서 그렇죠. 7개 에피소드 한 다음에 밑에 한 5개 정도 더 두 번째 주 가면 되죠. 그러니까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드라마가 오펀블랙이었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추천을 했었던 맞아요. 작품이 네네.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 한신 때 배우 나만 아는 배우 네, 그거였나? 그 핑계 다들 맞아요. 그 다들- 인질극 하셨던 네. 거요. 배우 얘기는 안 하고 다 드라마 얘기하고 미끼 영화 싶어가지고. 던져놓고 자기 배우 얘기했던데. 그래서 오펀블랙을 제가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를 그 세계관에 푹 빠져가지고 오펀블랙 검색하시네요 옆에서. 네네. 네. 진짜 재밌습니다 저거. 거기서도 한 1인 13역, 14역 막 그 정도 아 됐었던 맞아, 것 그 같은데. 했었던 기억나요. 네. 그 자매였을 때 이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서사가 드라마의 과몰입 정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이 매력적인 또 다른 세계관에서 이 자매들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 2시간짜리 영화로 담기에는 이 7명이 너무 많았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일로 하다 보니까 맞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 진짜 딱 시리즈물로 맞아요. 나오면 딱 괜찮을. 네. 그러네요. 또 연기도 잘하잖아요. 뭔가 하나의 시간을 정해두고 이제 입장만 바꿔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한 편씩 해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 24처럼. 재밌겠다. 벌써 구매각이네요. 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잘 될 것 이게 같은데. 판권이 어디에 있지? 모르겠네요. 이게 회사가 어디더라? 이게 회사에서 사실 IP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월요일이 사라졌다라는 좀 이상한 얘기인데 월요일이 사라졌다는 영화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약간 출발 비디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런 되게- 식으로 소개하기가 맞아, 좋은 소개가 되게 좋잖아. 되게 흥미를 끌 흥미롭죠. 김경식 씨가 얘기해 주실 것 같은 그 느낌의.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 시리즈가 갖고 있는 그런 로그라인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되게 그 좋은 작법 중에 하나가 길게 못할 것 같은 걸 길게 하는 게
재미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이것도 월요일에 사라졌으니까 월요일을 찾으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에 찾았더니 뭔가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물고 물어지는 그런 구조가 생기면 벌써 봤다 싶어. 그렇죠. 뭔지 알 것 같은 네. 느낌이죠. 막 또 누구 죽을 것 같으면 끝나고 다음 맞아요. 그 감독 이름 나오고 약간 그 엔딩 크레딧 나오고. 그 다음 화 크레딧 보기 다음 화 아니 나오고. 제목이 월요일이 사라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을 찾으러 가면서 이제 찾을까 말까 찾을랑 말랑 하는 그 서사 자체가 재밌는 건데 그쵸, 지금 그쵸. 맞아요. 영화가 2시간이야. 그러면 2시간 만에 찾은 거야. 맞아, 뭐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더 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작품들은. 배급이 넷플릭스네요. 아, 그래요? 좀 만들어줬으면 그러면 좋겠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아니 해리포터 드라마로 만들지 말고 이거 만들지. 아니 해리포터 좀 세긴 하죠. 아 그렇죠. 아 근데 해리포터는 이미 시리즈물이니까. 그렇죠. 네. 뭔가 그렇죠. 이런 사실 그렇죠. 매력적인 세계관의 영화를 다시 한번 드라마로 리메이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렇죠. 네, 이 영화도 되게 많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영화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디스토피아 세계관이기도 하고 막 주제가 그렇게 가볍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이거 위브님이랑 녹음을 했었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뭐 뒤로 갈수록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지고 축약되고 조금 웃기게 소비가 되었다. 약간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심각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거 들으면 방금 소피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진짜 덕후의 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긴 했는데 맞죠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그 서사나 관계성을 참 파먹기 좋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한 명 한 명이 정말 캐릭터성이 뛰어난 영화고 그러니까 그 7명이나 되는데 한 명 한 명이 돋보이기는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해낸 영화란 말이죠. 그래서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맞아,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이런 장르에서는 더 매력적인 그 부분들이 확 사는데 그게 진짜 물리적인 시간 문제로 그렇죠. 네, 맞아요. 해결되지가 않았으니까. 압축된 감이 네.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이 아쉬움을 그래도 오픈 블랙으로 달래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근데 오픈 블랙은 좀 그냥 신혼만 봤을 땐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하고 그 훨씬 다크할 것 작품에서도 같은데 그렇진 않나 보네요. 이게 더 다크한 것 같아요. 월요일이 월요일이 사라졌다가. 그래요? 왜냐면 아, 세계관 진짜요? 자체가 아, 그쵸. 아예 아무래도 디스토피아적인 불가능하니까. 거니까. 네. 아. 거기서는 뭐 복제 인간 이런 거 다뤄서 회사와 개인들의 이제 싸움으로 보면은 여기는 아예 그냥 세계 자체가 더 어둡고 뭐 어두컴컴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 자체가 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뭐 공통적으로는 자매들이 계속 공통의 적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뭐 독립적인 삶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서로를 지키는 내용이다. 그런 점들이 공통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드라마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워낙 이 후킹이라고 하죠. 이게 워낙 센 작품이라서 맞아요. 사실 드라마로 나와도 충분히 뭐 그 용두삼이만 안 되면 맞아요. 이미 파먹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한 씨는 네. 그 장면이 있어요. 초반부에 어린 애들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아직 나이가 어렸을 때. 그때 자매 중에 한 명이 손가락이 다쳐서 잘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막 말 안 듣고 막 뛰어다니다가. 네네. 근데 한 명이 손가락이 다치면 모두가 동일한 인물을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윌리엄 데포예요. 맞아, 윌리엄 불러요. 모두를 공평하게 같은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치. 그 장면이 있는데 충격이 되게 맞아요. 컸고 그 규칙이 네. 딱 맞으니까. 그쵸.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겠구나라고 하는 게 거기서 확 드러나니까. 재밌다. 그리고 같은 사람으로 연기를 해야 된다는 네. 게 이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쵸, 게 그쵸.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리고 장면. 비주얼적으로 충격도 좀 맞아, 있었고요 맞아.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좀 비슷한 그거 같은 게 제 후보 중에 이퀄리브리엄이 있었거든요. 아.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도 그 감정을 통제한다라는 그 설정이 되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 갑자기 그 이상한 존윅이 돼버려가지고 저는 그 영화 사람들이 그 건카타 장면을 더 좋아하는데 저는 그 전까지가 그 영화 더 좋았거든요. 그 감정 그 통제하는 그 엘리트 집행관의 그 얘기가 더 재밌었어가지고 그럼 그게 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비춰질 거 아니에요. 뭐 노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감정이 새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분열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게 이 한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블랙미러처럼 이 산화 제한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다루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괜찮네. 재밌겠다. 아무튼 그렇고요. 안주는 제목이 월요일이 사라졌다지 않습니까? 네. 출근 전 일요일 밤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네요. 되게 울면서 보겠는데요. 이러고 있어 출근이야 이러면서 월요일 찾지 마. 월요일을 찾지 않기를. 없어져 그냥 사라져. 네, 꼭 밤에 보셔야 돼요. 영화 자체가 뭐 다크한 분위기가 그거 살기도 봐야겠네요. 하고 그 거의 개콘 마지막 그 노래 나오는 그 기분으로 영화를 즐기시면 아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오늘 되게 다양한 영화가 나오는데. 제가 가져온 영화는 아마 아무도 전혀 맞추시지 못할 텐데 탐정길동이라고 조성희 감독 영화. 알아요. 아, 네네. 저 좀 좋아해요. 네. 이 영화를 좋아하는 가져왔는데 좋아해요. 제가 후보가 되게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사실 되게 그 포멀한 거는 아까 저기 해리포터 얘기 나왔지만 반지의 제왕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가 나왔는데 그 아시죠? 힘의 반지 진짜 그 약간 개쌍욕 먹거든요. 그 반지의 제왕 레디 들어가면 그 힘의 반지는 그냥 약간 안주예요. 근데 진짜 힘의 반지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진짜 막 처음에 트레일러 떴을 때까지만 해도 막 반지의 제왕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저도 그렇고 엄청 기대하면 그 메인 배우도 되게 잘하는 배우고 이래서 근데 이제 열어보니까 이제 그 똥이었가지고 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제가 알기로 2001년인가 2002년에 시즌 1 방영을 했는데 그 유튜브 들어가서 그 힘의 반지 영어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비참한데 그 힘의 반지 장면이랑 되게 비슷한 장면의 반지의 제왕 원작 3부작을 비교를 해놔요. 근데 그 원작 3부작이 00년대 작품이잖아요. 네. 0001년대 작품인데 퀄리티 차이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 약간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 힘의 반지는. 그리고 내용도 되게 별로고 그 세계관도 너무 많이 파괴해서 약간 그 톨키니스트들한테 힘의 반지 얘기하면 막 경기 일으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지금 새 영화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앤디 서키스가 감독하고 새 영화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애니메이션 많이 한다고 하면 제가 좀 요즘 최근 들어서 사석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호퍼스를 맞아, 저 봤어요. 네, 호퍼스를 시리즈화 하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막 이 동물 저 동물 들어가면서 하는 것도 웃길 것 같아서 그 생각을 좀 했다가 이제 결국 이제 한국 영화가 없다고 해서 한국 영화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 영화를 골랐는데 뭐 이 영화 내용 자체는 되게 유치하고 직접적이에요. 탐정 홍길동이거든요, 말 그대로. 내용 자체가 이제 홍길동이 탐정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활빈당이 되게 전국구적인 흥신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 자체는 80년대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어마어마한 갑부, 자선 사업을 하는 갑부가 그 뭔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돈을 대주고 활빈당을 만들었다는 설정이고, 그 활빈당에 다들 이제 탐정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약간 대표 탐정이 이제 홍길동인 설정이고, 그게 이제 이재훈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죠. 근데 이 얘한테는 이제 어떤 그 욕망이 하나 있는 게 이제 그 김병덕이라는 사람한테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어렸을 때에 그 사람한테 받았던 어떤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미 되게 잘 나가는 탐정이에요. 그런 톤의 영화고, 그래서 되게 좋은 의미로 만화적이거든요. 영화 전체가. 그래서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개봉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신시티 얘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뭐 그렇다고 흑백을 쓰진 않는데 전체적인, 그러니까 조성희 감독이 워낙 비주얼리스트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되게 그 그림자를 굉장히 어둡게 쓰고 정말 한국 영화에서 되게 보기 힘든 방식의 비주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가 좀 폭삭 망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그게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성희 감독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예전에 화제가 됐었던 단편들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그 중간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 단편이 남매의 집이란 단편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그로테스크한 걸로 유명하고, 그게 이제 미장센이라는 단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이 감독님이 이제 데뷔를 하시게 된 거고, 그렇게 데뷔를 한 게 이제 늑대소년이었고, 그게 대박이 나면서 상업 영화로 자리를 잡으신 케이스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호 하셨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영화들은 다 너무 다 별로였는데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유치함이 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유치함까지 내려가서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승료도 되게 아쉬웠거든요. 저 승료 진짜 기대를 많이 했었던 편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조성희 감독님 작품들 중에 제일 베스트가 탐정옹길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웃겨요. 맞아, 이거 재밌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조성희 감독이 되게 생각보다 대사를 되게 잘 쓰는 사람이구나를 이걸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치한 대사거든요. 유치한 대사 이제 지금 제가 말을 하면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유치한 대사인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매체가 줄 수 있는 되게 큰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은숙 작가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나눠 좋아하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 그 작품이 워낙 잘 돼서 그렇지 그 뭐야 저기 그 도깨비 같은 경우도 그죠. 사실 그걸 공유가 해서 그렇지 사실 그게 되게 말도 안 되는 대사들이거든요. 그 조선시대 말투처럼 네. 하는 그 대사들이 근데 그 맛이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맛을 되게 장르적인 재미에 잘 그 덧입혀놨고 이게 스포가 돼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탐정옹길동이라는 작품이 그 종반에 가서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전 되게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성희 감독이 항상 절대 그런 걸 넣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항상 거리를 두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뭐 이렇게 굳이 억지로 거리를 둔다기보다 건들려고 하지 않는 감독인데 되게 잘 녹여냈어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한, 그러니까 약간 웹툰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쨌든 이게 흥신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여기서 고하라 배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고하라 배우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후원했던 그 집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딸내미라서 약간 그 활빈당 그 탐정 사무소 전국구 탐정 사무소의 돈줄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이재용 배우가 전화해서 뭐 알아봐 달라 그러고 뭐 보내달라 그러고 뭐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약간 그 007에서 M 같은 약간 그런 캐릭터인데 이걸 너무 잘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다 펼쳐지지가 않거든요. 이 고아라 배우가 했던 캐릭터가.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시리즈화 됐을 때 되게 꽁냥꽁냥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작품이 되게 킥이 그 애가 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한 명이 나와도 되게 골치가 아프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억났어요. 애가 둘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애 중에 한 명은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약간 대형 스타가 돼버린 노정희 배우가 나오는데 근데 노정희 배우가 되게 어렸을 때라서 되게 통통해요. 그러니까 노정희 배우가 되게 마른 사람이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근데 되게 동글동글한 노정희 배우를 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때도 참 잘하셨어요 연기를. 그래서 이 노정희 배우랑 김하나 배우라는 근데 이분이 배우 전문 배우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요번에 이게 첫 연기였고 그게 작품 내내 티가 나는데 그게 나쁘게 티가 나는 게 아니라 되게 귀엽게 티가 나요. 되게 잘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꾸밈 없는 연기가 나오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영화가 굉장히 코미디 요소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 코미디 요소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재훈 배우가 연기한 이 탐정옹길동은 되게 다크한 캐릭터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되게 시니컬하고 되게 똑똑하고 약간 굳이 이제 레퍼런스는 찾자면 셜록 같은 그러니까 그 베네딕트가 했던 셜록 같은 캐릭터인데 이 애들은 너무 순진무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갭을 계속 재미 요소로 가져가거든요. 진짜 웃겨요 이 영화가. 그래서 저는 극장에서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망한 거겠죠.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 애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웃음이 터지는 걸 제가 들으면서 맞아, 같이 너무 영화를 귀여웠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어. 그래서 막 그 애기의 대사를 일부러 그러니까 조성희 감독이 유치한 대사를 제가 잘 쓴다고 얘기를 했던 게 막 그런 대사를 쳐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이런 걸 애가 일부러 치거든요. 7살 8살짜리 애가 거기서 오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그 이 둘은 원수인 그 김병덕의 손녀 2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사라진 그 원수를 찾으면서 이 애들하고 자꾸 엮이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영화 진짜 재밌고. 그래서 시리즈로 만들면 좋겠다. 근데 그럴 수 없을 확률이 높은데 그냥 이 영화 자체가 잘 되질 않았으니까. 그쵸. 근데 뭔가 누군가 객기를 좀 부려서 조성희 감독님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뭐지? 바이킹인가 뭐 또 이상한 영화 하시거든요. 그런 영화 하지 마시고 그냥 탐정옹길동을 한 8화, 10화 이렇게 8편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훈 배우도 모범 택시처럼 그런 스타일의 역할을 계속 주로 맡는 걸 보니까 이게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도 이거를 관계자들이 보고 맞아요. 괜찮아. 이재훈 배우가 저런 느낌이 있구나,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여기서 나는구나 싶어가지고 모범 택시가 그 모범 택시 캐릭터랑 비슷한 맞아요. 되게 부분들이 비슷해요. 정말 많이 비슷해요. 좀 그리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배우 자체도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하는지가 좀 이 작품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맞아요, 그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영화의 마지막 그 사회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계속 선택하는 기준들이 이 영화 맞아요. 이후에 좀 두드러지게 맞아요.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맞아요. 들었어요. 이재훈 배우가 약간 그 우리가 예전에 그 디카프리오 얘기했던 것처럼 그 건축가 깨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되게 벗어나고 싶었던 그 발판들 중에 이게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조성희 감독이 그리고 뭐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은데 이 영화가 미술이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성희 감독 미술이 워낙 좋기도 하는데 그 80년대의 미술 요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흔히 각그랜저라고 얘기하는 그런 옛날 자동차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하다못해 뭐 캐러멜 통, 뭐 사탕, 건물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되게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하는 우리나라 뭐 이제 그 표현 제가 싫어하지만 한국의 웨즈 웨더스랑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성희 감독을.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만큼 한국 감독들이 좀 약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아예 판타지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게 뭔가 사람이 들어가서 살 것 같지는 않은 집이지만 이쁜 집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되게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그걸 하고 다 버린단 말이에요. 다 부수고 사실 그게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걸 좀 시리즈화 했으면 그래도 좀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되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한신에서 제가 그 전에 한신 중에 하나에서 이걸 하려고 계속 후보에 뒀다가 시리즈화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한신이 아닌데 이게 참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안 보신 분들을 제가 이해시킬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데 그 김하나 배우가 나오는 모든 씬이 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귀여웠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연기일까? 그냥 엄마랑 같이 놀러 와서 잘생긴 남자 앞에서 그냥 한마디 얘기를 해. 한 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웃겨요. 그래서 막 그 무슨 이제 탐문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자꾸 막 부르고 아저씨 하면서 부르고 다니고 거의 이러거든요. 그 핫초코 밑대 광고 나오는 맞아,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귀엽네. 그래서 막 그럼 이제 노정희 배우가 또 말리고 약간 이 그 뻔한 그 구도가 너무 재밌어서 그 김하나 배우가 나오는 모든 씬들을 좀 한 씬으로 뽑고 싶었고요. 안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그 조성희 감독에 대한 너그러움 가지고 보시면 이 조성희 감독님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정말 이 작품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조성희 감독에 대해서 좀 약간 그 감독 별로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탐정홍길동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오글거리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약간 만화 본다고 생각하시고 10년 전 영화인 것도 맞아요. 가끔씩 16년 영화라서 이게 뭐 어쨌든 그래서 전 되게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하나라서 뭐 제가 간간히 얘기하지만 한국 영화는 좀 이상한 짓을 해야 돼요. 근데 맞아요. 이제 퀄리티가 최소한 유지된 상태로 이상한 짓. 너무 이상한 짓 말고. 근데 되게 이상한 짓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영화가.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런 영화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이거 CJ가 약간 미친 척하고 시리즈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 영화는 키메라를 가졌어요. 키메라를 시리즈로요? 중국이 이제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시네마를 하는 건 거의 확정이고요. 저는 마음은. 예고편이잖아요 이거. 네, 근데 이게 그 개봉해서 당시에 다 본 게 아니고 그랬어서 얘기하다가 쏙 들어갔는데 맞아요. 저는 거의 추락의 해부랑 동급으로 놓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고를 때 기준을 일단 드라마로 보고 싶은 영화의 기준이 뭘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인물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 많은 인물들의 서사를 풀 수 있는 게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게 중요했고 또 인물들에게 애정이 가는가 아까 소피님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하게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팀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후보로 놨던 거 중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가 나오니까 근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키메라를 가져왔어요.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그 주인공 아르투 조시 오코너가 맡았던 아르투는
땅 속에 있는 보물, 그 유물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땅 그 기운을 기운을 느낀다. 네, 땅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있는 거죠. 파묘?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직업이고 그 지하 세계를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영국인 고고학자로 나오는데 이제 같이 도구를 하던 연인 베니아미아가 이제 자기가 도굴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이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죠, 영화상으로는. 그래서 그녀를 찾아서 다니는 방황하는 그런 얘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연인의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같이 도굴을 하던 친구들 그러니까 그 도굴 팀 이름도 있어요. 툼바롤리인가? 맞아 뭐 그런 툼바롤리. 이상한 네.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그 팀이랑 같이 계속 이렇게 보물을 찾아다니고 고대 유물들을 땅속에서 찾아다니고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런 얘기고 그냥 뭐 사실 스토리는 별거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사실 아주 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르투에가 어떻게 본인의 연인을 애도하는가에 그쵸. 대한 이야기로 저는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중간에 되게 시네마틱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좋죠.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는 영화는 아니라서 좀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거를 왜 시리즈로 보고 싶었냐 하면 이 영화가 그냥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순수한 욕망이네요. 그러니까 시리즈가 장점이 뭐예요? 끝나도 다음 화를 누를 수 있다. 그쵸, 이게 그쵸. 장점이잖아요. 기본 10시간이다. 네, 그 충만함 때문에 드라마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최고의 노래가 이유네요. 나오고 이게 크레딧이 뭐 올라가는데 앞에 다를 필요 없어 그냥.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다음 화가 떴을 때 그 마음 너무 아직 행복하잖아요. 남아있다는 그 다음 화를 누르는 다음 에피소드를 누르는 그 재미인 건데 그렇죠. 이 영화를 볼 땐 정확히 다음 에피소드를 누르고 싶어지는 그런 무슨 말인지 영화였기 알것 같아요, 때문에 근데. 이걸 가져왔어요. 사실 뭐 시리즈를 만들 가능성도 없고 그럴 이유도 솔직히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만들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 아르투의 그런 행보들 그리고 뭔가 그 여름의 분위기 이탈리아의 정서를 굉장히 잘 담은 그런 작품이고 또 실제로 배우들이 그리고 감독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게 너무 느껴지기도 했고 나중에 그런 행보들을 봤을 때 네, 행사나 그런 데서 그 연인 역할을 맡았던 캐롤 두아르테도 그렇고 감독이 이제 알리체 로르바케르 감독인데 네. 그 감독의 언니이자 유명한 배우인 알바 로르바케르가 연인 역할이고 캐롤이 연인은 아닌데 계속 함께 하게 같이 되는 다니는, 이탈리아라는 이름의 여자로 나오고 또 이사벨라 로셀리니까지 그 콘클라베스 수녀님 역할을 맞아요. 맡았던 그 배우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영화 끝나고도 이 사람들 다 가족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굳이 그래서 뭔가 장르적으로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건덕지를 조금 찾아봤는데 그래도 주제에 걸맞게 네. 아르투가 어쨌든 그 땅을 감각할 줄 그쵸. 땅 보고 다니는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어쨌든 파묘를 하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 에피소드를 이제 도구를 하는 그런 에피소드로 한 편 다 하나씩 네, 이제 그쵸, 뭐. 그쵸.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왜냐면 영화의 결말에서 어쨌든 뭔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끝맺음이 나긴 하는데 그 다음의 삶이 안 나오긴 안 하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르투르 사실 아까 소피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주인공 캐릭터가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르투 캐릭터가 너무 꼬질꼬질하면서도 안쓰러우면서도 계속 보고 싶은 조슈 코너 특유의 잘하죠. 그 맞아요. 더 보고 싶은 네. 그 맞아요. 연기 있잖아요. 매력 있죠. 그래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화적인 이야기고 유물, 맞아요. 뭐 낭만과 속세 대비 뭐 그런 키워드들로 대변될 수 있는 영화인데 그 고통을 승화한 다음에 이 신화적 인물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남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다. 노력해라. 내 할바 아니라도 아니고 할거 아니고 알아서 잘 해보고. 힘내봐라. 로르바게트가 알아서 하겠죠. 네. 또 이게 80년대 이탈리아 배경인데 맞아요. 그때 한참 이제 경기가 한참 안 좋다가 다 호황이 시작되면서 삼조 뭐 호황. 물질주의나 뭐 소비주의 이런 게 이제 만연하기 시작했고 농촌에도 그런 향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그 일본의 버블 경제처럼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풀어낼 이야기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뭐 그때 한참 70년대부터 뭐
90년대까지 네. 이탈리아에 그 도굴이 많이 했대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좀 엮어서 장르적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도굴 드라마. 아유, 뭐 도굴꾼 아르트와 친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드파로. 갑자기 굉장히 유치해지네요. 너무 이상한데? 약간 인디아나 존스처럼. 그러니까요. 가면 되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아유, 제가 보기엔 이탈리아 국내만 돌아도 도굴할 때가 많아요. 한두 개가 굉장히 아니라서. 이탈리아의 정서를 잘 잘 맞죠. 살린 맞아요. 그 영화고 그 이 감독 자체가 그런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는 감독이라서 그런 거를 좀 어필하면서 그쵸, 만들면 충분히 그냥 꼭 자극적이어야 되는 건 잔잔한 맞아요. 일상물로 그쵸, 뭐 그런 그쵸, 거잖아요. 그쵸. 일상물로. 그럼 뭐 이탈리아 다 돌면 그리스 가면 되고. 그쵸. 네. 얼마나 많아. 영국도 한번 갔다가 영국 사람이니까. 한국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내한. 네. 경복궁 도굴하러. 네. 그래요. 그냥 사실 영화가 안 끝났으면 끝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기본적인 욕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미 이런 거 예쁘면 오프닝 시퀀스나 그쵸. 엔딩 맞아요, 크레딧이나 맞아요. 이런 거 회차별로 다 다르게 해서 맞아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도 너무 꿀바냄처럼. 맞아. 저도 이 영화의 미감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미친 것 같아. 진짜 그게 좀 더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다. 약간 왓챠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리즈 있잖아요. 그쵸. 일상 잔잔하게. 네. 맞아.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한씬 얘기해. 한씨는 그 마을 축제에서 춤추는 장면이 있어요. 여름 축제 미드소마인가? 그때 음악 미드소마요. 잠시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여름 마을 축제하면 미드소마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스포 없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어서 네, 가져왔고 참 좋은 장면 많아요. 이 맞아요. 영화. 그 음악도 너무 좋아서 맞아요. 네, 이 감독의 어떤 음악 취향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시리즈를 만들면 좋다. 정말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플레이리스트 좋다. 그냥 DM 보내서 플레이리스트 좀 받아. 네, 안주는 폭폭한 빵의 치즈. 잘 어울리네요. 유럽 감성이네. 유럽 감성으로. 저 이탈리아 갔다 생각하고. 네. 오늘은 드라마로 보고 싶은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함께한 소감 짧게 한마디씩만 하고 끝내봅시다. 어떠셨나요? 나오면 좋겠네요. 다. 그쵸. 네 편 다. 그니까요. 되게 HBO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이왕이면 할 거라면.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가능성 있는 거 뭔가 월요일이 사라졌다 같지 않아요? 뭐 자기 맘대로. 스페럴 할 장르적이어서 수도 있죠. 네. 그래요. 네, 일단 탐정 홍길동 제외.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가능성 없어요. 갑자기 롤 파케르 감독이 이 IP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네. 넷플릭스랑 계약을 했어요. 그럴 수도. 제 탐정길동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유전이 터지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고. 유전. 웃기네요. 네. 아, 어쩔 수 없을 것 저는 같아서. 메인님 그렇게 가져온- 생각하니까 진짜 월요일 사라졌다. 제 가능성이 너무 없어서 다. 그나마 여기가 있어. 맞아. 메인님이 가져주신 영화 엄청 오늘 맞아요. 저도요. 소득 뭐라 해야 되지? 게이드.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오늘의 의외의 수학. 소득이다 수학이다. 수학해서 팔면 소득이죠. 뭐가 이상하잖아요. 네. 오늘의 수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봐야겠어요. 한신포차의 영화수다는 앞으로도 쭉 계속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